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5일 오후입니다. 이제 총선 투표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김종인 씨는 한국 정치사에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이분은 올해가 만 80입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5번 한 사람입니다. 비례대표 또는 옛날에는 전국구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장을 여러 당에서 했는데 최근에는 미래통합당에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약을 해가지고 결국 당시의 여당인 새누리당을 꺾고 제1당이 되도록 하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권 탄생에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요사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는 그것을 자기의 과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국민 앞에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을 등장시키는데 기여를 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분은 또 1987년 제5공화국 시절에 헌법을 개정을 할 때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요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인데 왜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주의적인 용어를 집어넣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씨는 상당히 자랑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좌파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낭비적 복지,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또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호남 출신인데 한국 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을 하고 독일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또 문재인 정권이 싫어하는 제5공화국 출범 때 당시에 혁명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국보위의 전문위원으로서 전두환 정권 때 정치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는 복지부 장관도, 보사부 장관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수석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는 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권력형 비리로 구속돼 가지고 옥중 생활을 한 2년 보낸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권력을,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이게 내각 개편 때쯤 되면 항상 김종인 씨 이름이 나왔어요. 총리 후보로도 나오고 경제부총리 후보로도 나오고 했지만은 정부를 떠나서는 경제 강요로는 등용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언론이 뉴스를 쫓아가는데 김종인 씨를 놓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상당한 능력, 이 언론을 다루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 점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 박근혜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그 행복 추진 무슨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는 김종인 씨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가 그 4년 후에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또 4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다시 이 미래통합당 쪽으로 와서 선거를 지휘한다고 하면은 일단 뉴스 메이킹에는 성공합니다. 화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두고 봐야 하겠는데, 최근에 인터뷰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뭐냐 하면 태영호 탈북자 태영호 씨를 강남갑으로
추천한 데 대해서, 공천한 데 대해서 이것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한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탈북자들도 들고 일어나고 우리 국민들도 별로 좋은 인상은 받지 않았지만은 저도 논평을 하면서 일리는 있다는 겁니다. 뭐냐? 이 경호를 받는 사람이니까 지역구 공천을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면은 경호원들이 따라다닐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비례대표가 맞다. 비례대표가 맞다. 그것은 또 태영호 씨가 강남각과 전혀 연관이 없으니까 주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도 그게 맞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종인 씨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보다는 경제민주화니까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의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아주 쟁점이죠.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 정체성이 모호해지는데 김종인 씨를 다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의 자아상실, 자기 부정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런 전제하에서 월간조선과 지난 13일 날 이틀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분이 참 말은 잘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인터뷰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희석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첫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제 경향신문과 인터뷰가 보도되었는데요. 이렇게 말문을 트니까 김종인 씨는 내가 오늘 아침에 야단을 엄청 쳤는데 나한테 인사를 한다고 아침에 왔어요. 다른 사람도 여기 있었는데 내가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잡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인터뷰한 것처럼 둔갑시켜서 그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걸 적지도 않고 가서 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 속 태영호 후보 관련 이야기는 실제로 했습니까?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한 거지요. 기사 속 발언은 있더라고 하는 그 취지가 전혀 다른데요.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의견에 동의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비례대표 정도를 주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경호원이 없으면 밖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아니 경호 문제는 우려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국가적 망신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는 그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태영호 공천을 정말 국가적 망신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김종인 씨는 일반 상식으로 보면 어느 나라도 그렇게 정치하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자가 또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공천을 이벤트화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솔직히 이벤트성 공천은 국내 정치에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내가 이벤트성으로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태영호 후보가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걸 반대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처음부터 거기에 공천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지금은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기자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과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니까 누구 보고 나보고 사과는 무슨 나는 그런 사과는 안 해요. 라고 했습니다. 만약 선대위원장으로 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태영호 후보의 당선도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책무를 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니 지금은 국가적 망신이라 해놓고 라고 다시 물었더니 평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유권자들한테 뭐라고 태영호 당선을 호소할 겁니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야지 뭐라고 해요. 라고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그럼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데 대해서 김종인 씨는 그것만 갖고는 내가 판단을 못해요.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책임져라고 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국민이 편안하다면 움직이고 싶은 생각도 없을 텐데 자꾸 와서 조르니까 생각해 본다고 한 건데 그럴 것 아니에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한다고 내가 무슨 철새도 아니고
그러나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여건이 그렇게 형성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돌아가는 걸 보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이 말을 아주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은 핵심은 이 사람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명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등장시키는데 기여를 했다. 이 죄를 씻고 싶다. 이 과오를 씻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을 혼내는 쪽에 서겠다. 이런 아주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천 문제에 대해서 왜 간섭을 하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누가 공천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는데 공천에 문제가 있다는 게 자꾸 세상에 알려지잖아요. 선거라는 게 공천 후유증이 있으면 이기지 못해요.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그 난리를 치니 나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나는 그런 걸 바로 잡자는 거지. 누가 공천되고 그런 건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지역 공천권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요구한 적 없어요. 내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공천권을 요구해야 라고 딱 잘랐습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누굴 넣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또 물으니까 나는 거기 누가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언제쯤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까?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오늘 공관위원장이 사퇴했으니까 상황을 봐야지 하고 여운을 남겨놓았습니다.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는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 나이로 보면 이번이 마지막이지. 주변에서 다들 당신 책임을 면해야 할 거 아니냐고 하니까 고민하는 거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게 이분이 말이 아주 단순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다. 선거 지휘를 너무 잘해가지고 당시 새누리당을 참패시켰고 그 결과로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근데 문재인 정권이 자기가 봐도 너무 못하더라. 나도 책임 있다. 이번에 그 책임을 좀 갖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좀 지워진 게 하나 있는데 김종인 씨가 201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자신이 성공시킨 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곧 포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 이미 선거판에서 자신이 설 입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어쨌든 아주 흥미로운 김종인 씨가 이 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번 주말 또는 내일 사이에 이루어질 가장 흥미로운 뉴스거리가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